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성토피아 타워러브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어제는 바로 6월 25일 6.25 날이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 알려드리자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이었던 38선을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입니다. 참 같은 민족끼리 가슴 아픈 비극과 분열의 전쟁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미친 중요한 역사의 그날을 잠깐이라도 기억하셨기를 저 광포터가 바라봅니다. 정보와 함께 시작하는 6월의 마지막 주 광포터의 위클리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순서는요, 잠들기 어려울 땐 살아가는 사람의 땡땡이 도움편과 실제 운영 중인 누드 레스토랑에 가봤더니 생긴 일 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볼륨을 높여주세요. 잠들기 어려울 땐 사랑하는 사람의 땡땡이 도움. 시각, 청각, 후각 등 여러 감각 중 듣기 후각은 지난 기억을 환기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 스쳐 지나가는 냄새만으로도 잊고 있던 지난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는데요. 냄새는 이성 간의 성적 매력을 강화하는 기능도 합니다. 후각이 예민한 사람은 냄새에서 남녀관계의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최근 캐나다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냄새 이 두 가지 기능이 잠을 자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연인의 냄새가 배옷을 베고 자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보다 쉽게 잠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장기 연애 중인 이성이자 155명을 대상으로 연인의 티셔츠를 베갯니스로 사용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의 실험 중 한 번은 연인이 24시간 동안 입고 있던 셔츠를 이용했고, 나머지 한 번은 아무도 입지 않은 새 티셔츠 혹은 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입었던 셔츠를 이용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에 사용될 티셔츠에 다른 냄새가 스미지 않도록 티셔츠를 입는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해당 티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운동, 흡연, 성관계, 향이 강한 음식 먹기 혹은 향수 사용하기 등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잠을 자는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수면 효율성을 측정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침대에 누워있던 실험 참가자들에게 잠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수면의 질은 어땠는지, 얼마나 잘 쉬었다고 생각하는지, 베개니 냄새가 연인의 것이라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실험 결과 실험 참가자들의 수면 효율성은 연인의 티셔츠를 베갯니스로 사용할 때 더 좋았습니다. 연인의 냄새를 맡으며 자면 수면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멜라토닌 보충제를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평균 2.1% 수준의 수면 효율성이 향상됐습니다. 더불어 실험 참가자의 70%는 자신이 맡은 냄새가 연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학술지 심리과학에 실렸으며 건강포털 코미디닷컴 등이 보도했습니다. 실제 운영 중인 누드 레스토랑 가봤더니 생긴 일. CNN의 한 리포터가 영국 런던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레스토랑을 취재했습니다. 부냐디라는 이름의 이 레스토랑은 예약되기만 46,000건이 넘습니다. 스파에 온 듯한 실내 기온, 대나무 발 칸막이와 토기에 담겨 나오는 제철 음식이 특색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인기 요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만찬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주점을 개조한 이 레스토랑은 겉보기엔 다른 레스토랑과 차별점을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입장한 손님들은 곧바로 탈의실로 안내되어 호텔 가운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몸의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대나무 미로 속으로 손님을 안내합니다. 현장을 취재한 리포터는 처음엔 웨이트리스의 알몸을 흘끔거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 어색함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와인이 몇 번 돌고 분위기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손님들이 스스로 가운을 벗는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내 온도가 따뜻하고 알몸이 될지 말지는 손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알몸 만찬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창업자인 라이올은 이 레스토랑을 일종의 사회적 실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회적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레스토랑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예약해야 잡을 수 있을지 말지를 알 수 있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알몸 레스토랑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각국의 누드 레스토랑이 하나둘씩 오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레스토랑이 오픈하는 날이 오겠죠.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통통 섹스 정보통. 임신 중 성관계 태아에 영향 없을까? 임신 중 성관계와 오르가즘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요? 일부 사람은 임신 중 성관계를 어색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룩한 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특별한 경고가 없는 한 대부분 부부는 임신 기간 내내 성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임산부 전문 사이트 프레그넌시에 따르면 임신 중 자궁 등 전체 생식기의 골반 부위가 정상보다 많이 충혈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 여성의 오르가즘은 훨씬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질 부위가 매우 민감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임산부는 어떤 자극으로도 오르가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여성의 경우 오르가즘에 도달한 후 태아가 평소보다 더 많이 발로 걷어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양육 전문 사이트 저스트 페런츠에 따르면 태아는 성관계 중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태아는 양수로 둘러싸여 외부 움직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엄마가 성관계나 공원 산책 등을 할 때도 태아는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가즘은 약간 다른 영향을 미치며 이 때문에 태아가 잠을 자지 않을 경우엔 엄마의 움직임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르가즘을 느끼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므로 태아가 평소보다 더 많이 발로 걷어차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스트 페런츠에 따르면 자궁이 오르가즘 동안 수축하기 때문에 태아는 다소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행히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태아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따라서 임신 중 성관계나 오르가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궁경부 출혈이나 질출혈, 조기 진통이 있을 경우는 성관계를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통 섹스정보통 2. 음경 건강을 해치는 습관 10가지. 음경은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상관없는 나쁜 습관이 음경에 영구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광포터가 조사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각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음경에 해로운 10가지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 부족. 시다스 산하의 의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많이 한 남성의 발기력과 성기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활동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주로 앉아서 지내는 유형, 낮은 수준의 활동 유형, 중간 수준의 활동 유형, 높은 수준의 활동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기력, 오르가즘과 발기의 질, 빈도 등 성기능의 질과 수준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성의학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리기, 수영 등 격렬한 운동 기준으로 주 2시간, 적당한 운동 기준으로 주 3.5시간, 가벼운 운동 기준으로 주 6시간 등의 운동을 한 사람은 성기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지나친 흡연. 영국 비뇨기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8주 동안의 금연 프로그램에 등록된 영국 남성 65명 가운데 20%가 발기부전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금연한 사람의 75%는 발기력이 개선되고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등 발기부전 증상을 효과적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영국 필드대학교 연구팀이 남성 1970명의 정자 표본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96%가 크기와 모양의 비정상적인 정자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달이 덜 된 정자의 임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셋째, 성관계 회피. 미국 의학저널에 따르면 성관계를 더 많이 가질수록 발기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1회 미만 성관계를 가진 남성은 주 1회 성관계를 가진 남성보다 발기부전을 일으킬 확률이 2배 더 높았습니다. 주 3회의 경우 주 1회의 경우보다 발기부전 발병 가능성이 절반에 그쳤습니다. 넷째, 수면 부족.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이튿날 성욕과 임신 능력이 떨어지고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 골밀도, 근육량 감소 등 증상을 보였습니다. 다섯째, 수박 섭취 부족. 텍사스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박의 시트룰린 아르기닌 성분은 비아그라와 같은 방식으로 산화질소를 증가시켜 발기부전을 치료 및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섯째, 정크푸드 과다 섭취.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남성은 건강식품을 섭취한 남성들보다 질이 나쁜 정자를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곱째, TV 과도한 시청.
로체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TV 시청 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인 남성은 TV를 거의 보지 않는 남성보다 정자수가 44% 더 적었습니다. 이는 지나친 TV 시청에 따른 신체활동 부족 탓입니다. 8째, 자외선 차단제 남용.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암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난임으로 고생할 확률을 높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내 특정 화학물질은 가입 능력을 최대 30% 낮출 수 있으므로 남용은 금물입니다. 외출했다가 귀가하면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9째, 구강위생불량. 치주저널에 따르면 치주염 등 잇몸 질환은 발기부전 남성에게서 7배 더 많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잇몸 조직의 박테리아는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음경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째, 커피 안 마시기. 텍사스 대학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 2-3잔의 커피를 마시는 남성의 42%가 발기부전을 일으킬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음경 내 동맥과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뉴스, 잠들기 어려울 땐 사랑하는 사람의 채취가 도움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또 통통 섹스정보통에서는 음경 건강을 해치는 습관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흥미로운 뉴스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섹스에 대해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뵐지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광포터의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